오늘 우리 서두에 북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낮은 선봉에 우리 두레마을 농장을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3년간 우리 두레마을 식구 3명이 거기에 가서 북한 농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북한 농민들이 우리 식구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만 그쪽 높은 사람들이 오지 말하더라고요. 근데 감자 농장을 했는데요. 우리 대전의 과학자들이 좋은 씨감자를 개발을 했습니다. 감자가 보통 여러분 시골 출신들은 아시지요. 이 감자를 봄 되면 잘라서 감자 눈이 3개, 4개 있도록 자릅니다. 그걸 이제 재에다가 버물러서 고랑에 심으면 새감자가 납니다. 근데 대전에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했는 씨감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감자씨가 콩알만 해요. 요거만 합니다. 그런데 수확은 2배나 더 많고 또 바이러스 병균도 적고 아주 좋은 씨감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북한에다가 북한 그 산에 강냉이, 감자 이런 게 주산지니까 좋은 감자 씨를 좀 보급을 하는 것이 북한을 도와주는 거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낮은선봉 거기 두레마을 농장에 그 씨감자를 40만 개를 가져갔습니다. 얘가 이제 배로 먼저 붙이고 나는 중국으로 해서 두만강 다리 건너서 한경도 제를 넘어서 그 한경도 제가 산세가 험하지요. 어떨 때는 또 내려서 밀어야 돼요. 어떨 때는 이 차가 사람을 태워가나 사람이 차를 끌고 가나 아주 툴툴거리면서 갑니다. 몇 번씩 내려서 밀고 하니까 낮은 선봉시에 숙소에 가면 아주 지쳐요. 3번째인가 이제 감자씨 보내놓고 갔는데 오후 6시나 돼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이 오기를 낮은 선봉시 줄여서 나선시라 그럽니다. 나선시 인면위원장께서 김진홍 회장님과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를 안 가고 회장이라 그래요. 둘의 그룹의 회장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인민위원장이면은 시장이지요. 그것도 높은 사람이 식사하겠다니까 피곤해도 내일 좀 했으면 좋겠구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지요. 면도를 하고 양복을 차려입고 기다렸는데 9시가 돼도 연락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식사 약속이 취소가 되었나 연락을 해줘야지 툴툴거리면서 밑에 내려가서 인민위원장님하고 식사한다는 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셔요. 근데 담당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정치보위부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9시가 넘었는데 식사가 모이고 옷 보고 잘라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도리 없지요. 와서 또 기다리는데 9시 40분에 식사를 했죠. 9시 40분. 그러니까 잠이 오고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졸면서 식사한 거예요. 나도 기분이 나빠서 인민위원장인가 뭔가 제대로 쳐다보도 않고 사람을 손님을 이렇게 밤중에 밥 먹이냐 싶어서 나도 기분이 나쁘지요. 나도 남조선에서는 논다면 노는 사람인데 가서는 기분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안하단 말도 없어요. 그 뒤에 내가 왜 그래 늦어졌는가 알아봤더니 평양에다가 이제 결제를 받은 거예요.
남조선소 온 김진홍 회장하고 인민위원장이 식사해도 됩니까? 신청해놓고 식사해도 된다. 떨어진 게 9시 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지나서 나하고 식사를 한 거이지요. 그러니까 명식이 한 도시의 시장인데 손님하고 식사하는 것도 김정일이 있는 평양 중앙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 그거 뭐 시장에 할 것도 없지요. 그거는 말하자면 뭐 심부름꾼도 시원찮지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활력이 없고 그 사회가 적체가 되지요. 자기 자율권이 없으면은 뭐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쯤 되는 공무원 또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이틀 지내서 배로 붙였는 감자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에 이제 감자씨 찾으러 나갔는데, 아니, 감자씨 차로 갔는 자리에 각 협동농장, 집간 농장이지요. 대표들이 한 200명이 와서 바글바글 하면서 시감자 배급받으러 왔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져가서 시범농장에 한 3만 평에다가 몽땅 심어서 1년간 수확을 해서 그걸 각 협동농장에 시감자로 보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각 농장에서 벌써 시감자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이걸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악의 다툼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시 담당관한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북조선 두레마을 농장에 3만 평의 금년에 길러서 수확을 가지고 내연이나 협동농장에 시감자를 주는 긴데 지금 가르면은 이거는 안 되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씀하시라요. 이거 누가 한 사람 살인하겠으다. 막 갈라줍시다. 한 농장에 한 300평씩 정도 자기들이 길러가 시감자하게 막 갈라줍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 도리 없지요. 뭐 그걸 반대해가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그래 시감자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들어보니 사연이 있습니다. 그 전해의 봄에 감자 심을 처리돼서 각 농장에다가 시감자를 배급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배급을 줬는데 농민들이 감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씨를 만들어가지고 밭에 가져가서 심는 흉내는 다 냈는데 이게 감자가 날 때가 돼서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조사를 나가보니 감자 고랑에 파보니 감자가 안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 아니 배는 고픈데 감자 길러놔야 당에서 다 가져가 버리니 에라 모르겠다. 바깥에 파고 묻어놨다가 씹는 흉내만 내고 저녁에 캐다가 먹어버린 거야. 다. 응? 뭐 니 끼냐 내 끼냐 해놓으면 당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농사 해놔봐야 뭐 인정도 안 해주고 다 가져가 버리니 아이 지금 먹는 게 좋다. 시감자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조선에서 가져간 시감자는 감자가 콩알만 하니 시감자가 이거 뭐 캐먹어봐야 별것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농장 책임자들은 아주 사생결단하고 배급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가져가야 농민들이 캐먹지도 않고 수확을 낸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이러니 이 체제가 굶게 되고 생산성이 없어지고 사회는 활력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돕긴 도와야 되는데 그런 현지 사정을 잘 알고 도울 수 있어야겠지요. 여러분 미국의 일본인 3세인데 이름이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일본계니까 후쿠야마지요 이름이. 책을 한 권 써서
세계적으로 아주 석학이 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역사의 마지막과 최후의 인간, 영어로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이 아주 딱 한 권 쓰고 나서 세계적인 학자가 됐으니 내용이 좋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길고 긴 역사를 발전시켜온 동기가 두 가지다. 두 가지 때문에 인간 역사가 발전해왔다. 첫째는 뭐냐? 물질적으로 보다 더 잘 살아보자는 물질적 욕구다. 좀 더 잘 살아봐야지. 이 마음이 인간 역사를 발전시켜온 첫째다. 물질적 동기. 두 번째는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다. 인정. 사람은 인정받으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슬퍼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살아갈 의욕을 잃는다. 자, 그런데 그 후쿠야마 고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한쪽 편에 있고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한쪽 편에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 투쟁도 하고 경쟁을 해왔다. 그런데 100년 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실패하고 망가지고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살아남아 승자가 됐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우리는 공산주의 하면 막 자꾸 반공 교육받아가 나쁜 줄로만 알지만은 공산주의의 이론상으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평등하게 인간답게 살아보느냐, 이런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 이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이 좋은 게 많단 말이에요. 반면에 자본주의 우리가 채택하고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또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에 공산주의가 장점이 있고 자본주의가 단점이 있는데 100년 만에 왜 결판이 나버렸냐? 장점이 있는 공산주의는 실패해버리고 단점도 많은 자본주의는 성공했다. 이유가 뭐냐?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교수가 아주 대가답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든지 수준이 높으면 간단하게 할 줄 압니다. 유능하다는 것은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simplify, 간단하게 하는 것.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군대의 지휘관이다, 기업의 사장님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다. 유능한 사람, 제대로 뽑힌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복잡한 것을 다 판단해서 첫째, 둘째, 셋째 정리해서 나를 따르라. 간단 명료하게 지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이 복이 없어가지고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회가 자꾸 요롱치지요. 뭐 좀 상식적으로 간단한 것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꼬이고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빤한데도 국회에 들어가면 몇 달씩 엎치락 뒤치락 니 죽고 내 살자 뭐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참 좋은 국민인데 한 가지 복이 없어요. 이 지도자 복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안 있을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꼬이는 겁니다. 유능하다는 것은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인데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교수가 아주 그런 점에서는 대가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의는 실패하고 자본주의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여기 문제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을 인정 안 했다. 스타링,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 지도자 인정받고 공산당 간부 몇 명 인정받고 밑에 인민대중은 인정을 못 받았다. 감자농사 져도 자기 목도 없고 시장을 해도 결정권도 없고 이거는 침체된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지만은 인정한다. 사장님은 노동자를 인정하고 노동자는 사장을 인정한다.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구의 구민들을 투표권자들 인정하고 시민들은 국회의원을 인정한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모순이 많지만은 활력이 있고 발전한다 이거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나 싸우면서 찢으며 볶으면서 발전해 온다 이 말이지요. 왜냐? 서로 인정하는 사회다 이거지요. 근데 뭐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레마을에 전에 청년 한 명이 아주 머리도 좋고 좋은 자질이 좋은 아인 청년인데 아주 신경쇠약이 심하고 불면증이 있고 정신적으로 산만해요. 그럼 뭘 학교를 들어가도 수업을 못하고 직장 가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이런 정신적인 정서적인 장애가 있는 청년이 두레마을에 왔는데 내가 보니 아까워요. 그 바탕은 좋은데 재구실을 못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고추밭에 데리고 나가서 고추밭 매면서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총명한 것 같고 모든 게 괜찮은데 사람이 왜 그렇게 안절부절 그렇게 성격이 망가졌냐. 지금부터라도 마음 딱 가라앉히고 요즘 말하면 EQ를 높여서 세출을 해봐라. 그 자네 왜 그래야 되냐? 이랬더니 나오는 거야. 밥 매면서. 아버지 탓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감입니다. 자네 아버지가 왜 교육자인데 왜 아들을 왜 망가뜨렸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부터 내 소원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아들 돼볼까? 이게 소원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계속 나무래기만 하고 망가뜨리고 야 임마 네 같은 자식 없으면 좋겠어. 네가 뭐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이런 식이다 이 말.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좋은 일 한 가지 해놓고 아버지 제가 뭐 이런 거 했습니다 하고 갔는데 보자마자 아주 눈을 아주 쌍심지를 해서 내 앞에 나타나도 좀 말아라 이놈아. 네 같은 자식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냐. 확 인상을 쓰니까 막 기분이 확 상해버리고 의욕이 떨어진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도 아버지가 막 인상 쓰고 네 같은 자식이 가는 모습이 딱 떠오르면 갑자기 멍해지고 기운이 싹 빠져나간다. 이게 3년, 5년, 10년 사이니까 애가 망가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뭔 일도 집중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직장 가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치명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가정신방을 다녀보면 어떤 가정은요, 걱정스러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예 부부간에 서로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것 같은 부부들이 있어요. 손님들 쭉 있는데도 부인이 뭐라고 하면 남편이 괜히 가만히 있으면 될 끼인데 당신이 뭘 알아? 뭘 안다고 나서서 하냐? 이래가 팍 부인을 기를 죽이면 아주 민망스러워요. 그런데 부인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살면 서로 배운단 말이에요. 서로 닮는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뭐 해줬는데 그래? 아, 또 소리 지르니까 아이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그래서 내가 막 일절만 하시고 예배 봅시다. 예배 드린단 말이야. 또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또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주여 하고 아멘. 그래서 내가 참 별일이다. 별일. 거기서 하는 주여는 맥주보다 못하다 말 사실은 안 그래요? 주여가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에 서로 인정하고 높여주고 길을 돋궈주고 한 세상 서로 의지하고 사는데 뭐 회사멸에 뭐 인사이동 할 것도 아니고 같이 살 끼인데 이왕이면 높여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게 좋은 게인데 서로 기를 죽이고 인정 안 해주면 그 평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가정에는 꼭 부인이 속병 생긴다든지 남편도 나가서 재구실 못하고 애들이 망가져 애들이.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살면 이게 슬프고 낙심이 되고 그게 속으로 병이 되고 타고난 자질을 발휘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인정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인정한다. 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을 우리 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뭡니까?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말이 인정하면 그 말입니다.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뭡니까?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인정해라.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인정하겠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너희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삶 속에서 인정할 때 주님도 우리를 인정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인정한다는 말이 신앙의 세계에서 또 다르게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에서에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쓰면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9절 252쪽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뭡니까?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거지요. 신앙은 딴 거 아니다 이거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어로 표현할 때는 Jesus Christ is my personal Lord.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고 완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은 로드십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지. 자,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받는 조건이 두 가지다. 예수를 네 구주로 믿고 네 입으로 시인한다. 인정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인정되고 또 너희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기준, 목표, 가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이 기준이 된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인정할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러고서는 그 믿음이 세상 마지막 날 가서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저 뒤편에 가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 신앙생활에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하늘나라의 유니폼은 다 흰색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자면은 흰옷은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이 입는 옷이고 예수님의 피로 세탁을 해서 흰옷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뭡니까?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뭐 이기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서 최종 순간까지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뭡니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 생명책 이름이 딱 올라간다. 여러분, 나는 언제 지금 죽어도 내 이름 석자 김진용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다. 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생겨서 죽었다 칩시다. 하늘나라 탁 보호자 앞에 설 때 어디서 한 누구요? 구리시 인창동 주민등록증 410 710 그러면 생명책을 본단 말이야. 이름이 없는데 이러면 쭈뼛거리고 기죽을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 미스프린트 아니에요. 그거 이성계인데 다시 찾아보세요. 혹시 2장 넘긴 거 아닙니까? 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게. 왜냐? 이건 신앙의 확신이다. 확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인정하고 살았는데 왜 없냐요? 혹시 2장 넘긴 거 아닐까요? 다시 보십시오. 그래? 그렇게 확실하나? 이렇게란 말이에요. 왜 틀림없습니다. 다시 보시라요. 찾아보고 있구만. 응? 이래 돼야 돼. 이래 돼. 물론 있지요. 하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지. 없다 한다고. 못 잡까요? 왜 안 좋을까요? 그냥 밑에 동네 가봐.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래서 하면. 그러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뭐라고요? 신한다. 그 신한다는 말 속에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뒷받침되는 그 삶이 인정되는 삶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를 인정하겠다. 시인하겠다. 여러분, 아까 이제 프랜시스 후쿠야마란 일본인 3세 학자가 2번째 쓴 책이 이 책인데, 제가 트러스트란, 원래 영어 제목이 트러스트, 신뢰란 제목인데, 우리나라 번역하면서도 그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트러스트. 이 책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100년 역사의 사회주의는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그랬지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다 좋으냐 이거지. 우리가 보시다시피 자본주의가 말 많고 시끄럽고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자본주의 이게 앞으로 망가지지 않고 계속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본주의가 이게 발전해서 공동으로 번영하려면은 사회적 자본이 많아져야 된다. 자본주의가 개인 이권과 이익만 챙기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해진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자본이 넓혀져야 하는데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회는 번영한다. 앞으로 세계 자본주의가 계속 잘 나가려면은 사회적 자본주의를 길러가야 되는데 사회적 자본이 뭐냐? 3가지를 말해요. 개인이 정직하고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는 사회는 번영한단 말이에요. 또 공동체가 협동을 해야 된다. 정직, 신뢰, 협동정신 이 3가지가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 번영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다. 가만히 읽어보면은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쉽게 썼는데 이거는 학자가 박사가 썼으니까 아는 체 하려고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될 걸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한참 힘들게 읽고 가만 살펴보면 별것도 아니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걸 가지고 진작 딱 쓰면 될 긴데 많이 돌려놨다고. 하여튼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신뢰하는 사회, 신뢰하는 사회라야 계속 번영을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신뢰를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2주 전에 내가 아주 친한 분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어서 면회를 갔습니다. 그분이 부정사건에 관련될 것도 아닌데 그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구속을 시켰어요. 멀쩡한 기업인을. 자기도 억울해서 내가 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걸릴 거 걸려야지. 이거 어떻게
소다리에 지발피기로 위에 줄 섰다가 딸리에 들어가 콩밥 먹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애통,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가 위로하고 했는데, 그때 교도소 가보고 놀랐어요. 국회의원이 한 20명이 넘어 징역 와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를 그리 옮겨서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국회의원만 온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대준 회사의 재정 담당, 뭐 또 사장, 그 바쁜 기업인들이 콩밥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국력의 손실입니까?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이 좋다고 정치하는 사람이 돈 대주겠습니까? 그 얼마나 귀한 돈인데, 그게 뭐 1억이든 100억이든 돈 주려면 어쩔 수 없이 후환이 있을까, 뭐 이래저래 돈 줬을 텐데, 이걸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떼거지로 징역 가고 회사를 흔들어 놓고 하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이게 신뢰 사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래 계속 나가면 장래성이 없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내 생각 같으면은 법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이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정치 헌금을 안 줘도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지키면 되는데 법은 안 만들어 놓고 선거 때마다 와가지고 좀 안 내놓으면 나중에 좋지 않아? 빼들어가다시피 해놓고 나중 걸릴 때는 기업이 당하고 하니까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야, 악순환. 이게 참 큰 대인들이 할 일이 못 되지요. 그러다 국회에서 정당에서 서로 상대방이 많이 묻다. 한참 듣다 보면 국민들도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이제 먹었나 안 먹었나는 지나가 버리고 누가 많이 먹었나 덜 먹었나 이것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덜 먹은 사람은 착한 거고 많이 먹은 사람은 나쁜 거고 이래 돼버렸다 이 말이야. 우리 사회가 이게 아주 어려워요. 그게 이게 다 이 소인배들이 하는 노릇이지. 중국말에 소인배가 대권을 잡으면 백성이 밥그릇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형세가 지금 그런 게. 이런 사회를 발전시키고 제대로 되게 하려면은 이 후쿠야마 교수가 말하듯이 우리 자본주의가 건전하고 번영하고 자손들한테 좋은 나라, 좋은 사회 물려주려면은 그런 사회적인 자본 세 가지. 첫째 뭐라겠습니까? 정직이요, 정직. 두 번째 뭡니까? 신뢰. 세 번째, 협동정신. 이게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교회가. 아무래도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부터 챙기지 그거 생각하기가 여유들이 없고 정신 못 차리지요. 그러니까 내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 내 친구가 있어서 그 요새 그 정치를 왜 그래 하지? 이거 뭐 살벌하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돼. 정치가들의 직업이 국민 걱정해 주는 게인데 자네들은 국민이 자네들 걱정해 줘야 되니 이게 어떻게 된 기냐 그랬더니 김 목사님 참 힘들어요. 이게 뭐 상대방이 제대로 해줘야지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돼. 다 공동 책임지고 같이 고치자 그래야지 상대는 나쁘고 나는 좋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 보다시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걸 고쳐가려면은 신앙인들부터 교회부터 우리가 잘해야 돼. 그렇지요? 서로 진실되기 노력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 의논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대로 서로 인정해줘야 돼. 인정.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 해요. 여기 본문 말씀 아까 이제 로마서 10장 거기 9절 10절 다음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리산 두레마을에서 대학생들하고 노동학교를 했는데 나이를 잊어버리고 산에 가서 나무 비고 그것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발목에 푹푹 빠지는 산에 청년들 데리고 한다고 했더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이 헷갈립니다. 예. 그 말이 좀 빗나가도 과로한 탓이라 생각하고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다음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저를 뭐 하는 자? 곧 줄을 칩시다. 성경 원문에는 저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trust 하는 자. 이 책 제목처럼 trust. 신뢰하는 사회가 번영하고 경제가 일어나고 세계 선진국으로 간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침체되고 후진국이고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어진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신뢰하는 자, 트러스트하는 자는 하나님도 신뢰하고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먼저 우리 주인 예수님을 신뢰하고 진실되게 살고 성도끼리 서로서로 돕고 살아감으로써 다른 교회당 밖의 백성들한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그래 못 살았는데 어떡하냐. 지난날 못 살은 건 우리가 고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주인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 안에 진실 떼려고 힘쓰고 신뢰를 쌓고 서로 힘을 모아서 나갈 때 그게 우리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백성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책 가만히 읽어보면서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정경련 가서 코엑스에 가서 내가 우리 기업체 대그룹 사장들한테 강의를 했었어요. 이 신뢰예요, 신뢰.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좀 해봐라. 교인들은 다 믿으려고 와가지고 서로 무조건 신뢰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저 몇백 명에도 교회 건축도 하고 땅도 사고 좋은 일도 하고 서로 믿으려고 드니까 얼마나 좋냐. 기업에서도 정치판에서도 서로 신뢰하고 이래 하면은 잘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번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주신 거예요. 다. 바른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 기본이 진실되고 신뢰하고 서로 돕고 받들어 나가는 거이죠.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 대학생들 있지요? 엄마가 볼 때는 아버지가 볼 때는 영 시원찮아 보일 수 있지요. 이거 뭐 집에서 늦잠 자고 밤 늦게까지 컴퓨터나 두드리고 보면 지금 인간이 될까 싶고 아이고 우리 집이 이제 기울어지는구만 싶을 수 있지요. 내 아들도 지금 대학생인데 방학 때 와가지고 보니까 아침 10시에 문 열어봐도 자고 있어서 저기 생긴 거는 내 아들 맞는데 저 종자가 다르나 아주. 내가 저 나이에는 냉수마찰하고 뭐 띠뛰기하고 책 보고 했는데 내 그 나이에 비해서 영 하는 게 턱도 없단 말이야. 저기 제대로 될까? 응? 우리 경주 김씨가 저 대에 가가지고 오그라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자녀들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집집마다. 근데 이번에 내가 지리산에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노동을 해보니까요. 다 집에서는 그럴 낀데 그 눈밭에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그래서 우리 아들도 다 나가면 저래 잘 하는구나. 응? 믿어줘 버려야 돼.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아들 딸 안 믿어줘 버리면 누가 믿어줄 깁니까? 부모로부터 자식을 믿고 인정해주고 신뢰해줘야 돼요. 사람은 신뢰받으면 좋아집니다. 그렇지요?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면 사람은 실망하고 빗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와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신뢰해봐라. 나도 너희를 인정하고 신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 삶을 신뢰하고 맡기듯이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인정하고 신뢰함으로써 이 나라 백성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여 주시고 인정하셔서 이 땅에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월에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사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 성경적 원칙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진정한 서로 간의 신뢰와 정직하려는 노력과 서로 간에 돕고 사는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